아니, 내 통장에 내 돈이라니까요. 고객님, 다 신분증도 있고. 왜 내 돈을 못 찾는다 그러냐고요? 은행에 평생 입금했던 돈인데 오늘 갑자기 꺼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은행 전반에 걸친 제도가 바뀌면서 종이 통장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생체 인증이 강화되고 은행 지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분증을 가져갔는데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은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60세 이상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25% 수준이고 종이 통장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는 것까지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이 통장이 사라져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 비계좌 제도로 본인의 통장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수칙으로 오늘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시면 오늘 안에 준비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 정리하셨던 날이 생각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봐두세요. 평소 매월 말일에 동네 은행에 가셔서 통장 한 권 들고 숫자를 확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앞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은행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가 시작되면서 종이 통장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생체 인증이 강화되고 은행 지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김영숙님, 73세 분이십니다. 평생 농협 통장 하나로 반찬 가게 운영 수입과 연금을 관리하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은행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는데 종이 통장 정리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님께서는 잔액 확인 방법을 전혀 모르셨고 적금 만기까지 무려 2달 가까이 놓치셨습니다. 영숙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은행 계좌 중 종이 통장 사용 비율이 여전히 높고 60세 이상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25% 수준에 머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은행이 이렇게 변하는 건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시니어 분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박상철님, 71세 분이십니다.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손이 거친 탓에 지문이 거의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금 200만 원을 찾으시러 은행에 가셨는데 생체 인증이 안 되면 출금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신분증도 있고 통장도 있고 비밀번호까지 정확했는데요. 결국 아드님께 연락하여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출금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철님께서는 그날의 당혹감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한 분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년 대비 85.4% 급증했고 메신저 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숫자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드립니다. 디지털로 바뀌면서 은행원이 곁에서 이상한 거래를 막아주는 역할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사기에 더 쉽게 노출되는 현실입니다. 장수백세 채널에서는 이런 생활 손해를 줄이는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답하시죠? 억울하시죠? 그런데 화만 내고 계시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싫다고 해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나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이해하려면 먼저 은행이 왜 이렇게 바꾸는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종이 통장 한 권을 만드는 비용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000원까지 듭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종이 통장 단계적 폐지 로드맵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한 곳,
기준 종이통장 제작비가 연간 약 14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경영의 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거래 비율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거래 비율이 약 90%, 농협은행은 97% 수준입니다. 100명 중 97명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을 유지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점 하나를 유지하려면 임대료, 직원급여, 운영비가 모두 들어가는데 이용자가 줄어들면 폐점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됩니다. 정부 측에서도 디지털 금융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을 금융 디지털 원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과 보안 강화, 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잡은 것이에요. 이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인구에게는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에 은행 대리업을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 우체국 등을 통해 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20여 곳의 총괄 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즉, 정부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현실입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하시면 내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권이든 주민등록증이든 하나만 가져가세요. 신청 경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은행 방문입니다. 지금 연초 이후 비교적 한산한 시기이므로 직원과 천천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생체인증 등록과 고령자 모드 설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분께 부탁하여 온라인으로 은행 앱 설치와 고령자 모드 설정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 안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체인증을 등록하셨다고 여기서 끝낸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 등록 후에도 은행 앱에서 본인 생체정보 확인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앱 내에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면 실제 거래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당일에 직원과 함께 한번 테스트 거래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후 확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체인증 등록은 완료 시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은행 앱 고령자 모드 설정은 앱 내 화면 변화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당일 완료가 원칙입니다. 이제 자주 하시는 실수와 오해를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종이 통장이 사라지면 내 계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계좌 자체는 유지됩니다. 종이 형태만 사라지는 것이고 잔액과 거래 내역은 앱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생체인증 등록에 본인만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0세 이상은 서류 기반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 방식을 받아들이는 지점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미리 전화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 은행 앱을 잘못 누르면 돈이 날아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떤 출금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잘못 눌러도 비밀번호 단계에서 취소하면 됩니다. 네 번째 오해, 생계 비계좌가 새로운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계좌를 생계 비계좌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하면 절차가 가장 빠릅니다. 보조 절약 팁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니어 요금제를 확인해 두세요. 이동통신사마다 65세 이상 할인 요금제가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 절감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활용하시면 연간 의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셋째, 생계 비계좌 활용 자체가 금융 안전망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막히는 제도입니다. 오늘 10분 안에 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생체인증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자녀분께 은행 앱 설치와 고령자 모드 설정을 부탁해 두세요. 셋째, 주거래 은행 시니어 창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세요. 넷째, 큰 금액 인출 시 은행에 사전 전화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세요. 다섯째, 가족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여 두세요. 이렇게 준비하신 후에 변화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이미연님, 69세 분이십니다. 미연님께서는 작년 여름에 생체인증과 은행 앱을 미리 준비하셨었습니다. 올 초 연금 출금이 필요하셨을 때 앱으로 직접 확인하고 출금하실 수 있었고, 은행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왕복 40분의 이동 시간과 체력을 절약하셨습니다. 미연님께서는 준비하는 것 자체가 큰 안심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충남 대전에 사시는 홍길동님, 68세 분이십니다. 길동님은 2026년 2월 이후 생계 비계좌를 신청하셨고 월 250만 원 이내의 연금과 소득이 압류 위험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상황을 확인하셨습니다. 금액 자체보다는 법으로 보장된 안전망이라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준비는 본인의 노후 안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가족의 걱정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금융 준비가 아니라 가정 내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이 통장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생체인증이 강화되지만 계좌 자체는 유지되며 앱과 생체인증 등록으로 사전 준비하면 불편함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 비계좌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되어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자동으로 막히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셋째,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먼저 가족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손해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도와 정책 정보는 정부 및 지자체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은행과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사례 인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함께 준비하셨으니 안심하세요. 감사드립니다.